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때 허니버터 칩으로 월 1,500만원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평창 롱패딩 되팔렘들이 기승을 부릴 때만 해도 그냥 되팔렘은 되팔렘이었지만 점점 리셀 테크라는 이상한 단어를 붙여가며 직업인 것 마냥 포장하는 사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선 유희왕 카드 등을 되팔이하다가 적발된 되팔렘이 세무조사 결과 1억엔의 세금을 토해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되팔이와 그 참교육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던파 아트북 사건입니다. 던전앤파이터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온라인 게임으로 사건 사고도 많지만 많은 팬들이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넥슨은 올해 4월에 던전앤파이터 진각성 아트북 세트를 발매합니다. 총 2권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여러 캐릭터들의 히스토리를 총망라한 아트북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 풀세트, 상자 아이템도 증정하는 등 꽉 찬 구성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이 눈독을 들인 굿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5,000원에 출시를 했는데 모든 온라인 서점 검색어는 던전앤파이터로 도배가 되었으며 5분 만에 매진이 됩니다. 본인이 765만원어치 아트북을 결제 완료한 캡처와 1,100여만원어치 결제 완료한 캡처가 나오는 등 대량 구매한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번개장터에는 바로 1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던전앤파이터 아트북 대리 판매합니다 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지 못한 걸 제가 대신 구매해서 보내드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리셀러를 욕하시기보다는 아트북과 쿠폰을 먼저 얻으시는 게 진정한 던파인 아닐까요? 라는 광역 도발까지 시전합니다. 판매자는 평생 먹을 욕을 짧은 시간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거하게 먹게 되는데 출시 2시간 만에 던전앤파이터는 진각성 아트북 세트 증쇠 예정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모험가님께서 아트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증쇠본은 계정당 5부까지만 구매 가능하도록 운영된다는 공지도 함께합니다. 결국 예고한 것 취소한다고 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한정판이라 의미 있는 건데 물량 풀어서 같이 떨구면 유감이라고 하자 네 엄마는 너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가치가 쓰레기냐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게임 굿즈 되팔렘으로 유명했던 건 메이플 빵인데요. GS25에선 2022년 게임 아이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메이플 스토리 빵을 판매합니다. 포켓몬빵 대란을 경험했던 되팔렘들은 이번엔 메이플 빵을 대량으로 구매하였고 당근 같은 곳에 빵 한 개당 5,000원 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되팔렘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메이플 빵은 빵 안에 게임 아이템이 들어있지 않고 빵을 구매할 때 나만의 냉장고 앱에서 스탬프를 적립해야만 게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메이플 유저들은 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되팔렘들은 눈물에 재고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특이하게 스탬프를 적립시켜준다는 되팔렘도 등장하게 됩니다. 입금하면 연락처로 적립해준다며 구매를 종용하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똑같은 걸 썼는데 도용한 거 아니냐고 하니 매장이 노출되면 안 되어 도용했다고 하는데요. 아예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사실 본인이 GS만 5개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메이플 몬스터 티켓을 복사하여 경매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넥슨에선 5개의 계정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스탬프를 발급받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 5개의 계정에 대해 임시 차단한 후 조사 중이라는 공지를 올렸고 GS에선 아예 포스기를 통해 전국의 점주들에게 되팔렘을 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블루 아카이브 역시 되팔렘들 때문에 고통받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넥슨에선 블루 아카이브 1.5주년 기념으로 팬 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해당 티켓 역시 7분 만에 7,000개가 전부 다 팔리는 위험을 보여주는데요. 되팔렘들이 이번에도 등장합니다.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되팔렘들이 생겨난 건데 5,000원짜리 티켓을 10만원 넘게 판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결국 행사 당일에 본인이 티켓을 사놓고 입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입장권이 많이 남아버렸다고도 합니다. 결국 되팔렘들이 안표가 안 팔려도 끝까지 환불도 안하고 안고 간 것이라고 하는데 20만원에 되팔렘 했던 업자는 기분 더럽다며 티켓값 쳐날린 거 굿즈 고가로 메꾸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행사 때 본인들이 파는 가격에 순응 안 하면 행사 끝나고 굿즈가 오를 것이라며 이번
블루 아카이브로 30만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그렇게 표 팔아서 얼마나 남기냐고 물어보자 큰 행사 땡기면 1000만원은 우습다며 세금도 안 낸다고 하고 5천원짜리 10만원에 팔아도 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판매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진짜로 사냐고 물어보니 씹덕들한테 콘서트란 목숨과 같다고 본다며 안 가면 도태된다고도 합니다. 구매자가 5천원짜리를 10, 20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납득 안 된다며 증거 없으면 못 믿겠다고 하자 되팔렘은 증거 제출하면 이들이 신고할 거 아니냐며 본인이 멍청한 줄 아냐고 합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그대로 모두 캡처되어 경찰청에 민원으로 신고되었고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를 넣어버립니다. 실제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팅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은 절대로 티켓을 살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매크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애니플러스와 콜라보를 하여 카페를 오픈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곳에 오픈하며 굿즈도 함께 판매했는데 아저씨들 셋이 모여서는 아크릴 담요 장패드나 포스트 카드만 싹쓸이해서 두세 배로 팔자고 지들끼리 떠드는 것을 한 유저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플러스 샵에서는 모든 판매 제품을 1인당 1개만 판매한다는 공지를 하는데요. 그러자 많은 되팔렘들이 열폭을 했는데 물량을 많이 풀어낼 생각은 안 하고 구매를 제한해 버리냐며 욕을 하였고 앞에 이야기한 국세청 신고받은 되팔렘 역시 굳이 1개 제한을 하면 전국 뺑뺑이를 돌란 거라며 그렇게 해서 재고 남으면 이들의 자존심 며칠 안 간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되팔렘들이 많이 남겨먹는 카테고리로 전자제품이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절 그래픽카드 되팔렘들이 활기를 쳤었는데 당시 구매 가격이 130 정도인 그래픽카드를 155만원에 올린 되팔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물이 아니라 입금받고 수령 주소를 바꿔서 보내주는 방식이었다는데요. 한 유저가 구매를 한다고 하자 아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바로 에브가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승인 번호를 올리면서 꼭 취소시켜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고 에브가에선 바로 출고 전 취소 처리를 했다는 답변을 남겼다고 하네요. 올해 초엔 쿠팡에 인터넷 상시가 270만원 이상인 맥북 프로 16인치가 210만원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되팔렘들은 결제만 한 후에 배송이 오지 않았음에도 바로 되팔렘 사이트인 크림에다가 260만원 가까운 가격에 매물을 올렸고 바로바로 거래가 완료되어 시세까지 낮아집니다. 쿠팡에선 잘못된 가격 기재라며 취소를 시켜버렸고 결국 되팔렘들은 입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못해 크림에서도 페널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때 클리앙에서 30장을 6만원에 팔던 되팔렘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2019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되자 클리앙 회원들이 보내준 헌혈증으로 수술을 한 회원이었습니다. 당연히 클리앙 회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는 결국 본인의 불찰이라는 사과와 함께 마스크는 나눔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팔렘을 하면 적어도 부끄럽다는 마인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리셀이라는 단어로 되팔렘을 포장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네소타의 대학생인 제이슨 곤잘레스라는 남성은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오와의 크리스피 매장에 가서 12개들이 도넛 상자를 100개씩 포장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로 가져갔고 이런 페북 페이지까지 만들어서는 상자당 $20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수익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11년 전에 미니애폴리스의 마지막 크리스피 매장이 문을 닫으며 가장 가까운 4시간 거리의 크리스피에서 사와서는 팔았던 건데 100상자는 금방 돈이 났고 제이슨은 큰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가 점점 유명 인사가 되어 가면서 크리스피 본사에서도 이를 알게 되었고 되팔렘 금지를 제이슨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니애폴리스 사람들은 크리스피 본사를 욕했고 크리스피 측에선 도넛이 변질될까봐 금지시킨 거라는 해명을 하는데요. 결국 크리스피와 제이슨은 협상 끝에 하루에 500상자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고 그는 아예 유통 소매업 사업자까지 내놓 장사를 하기로 했는데 고펀드미를 통해 벤을 사기 위한 모금까지 하였고 결국 벤치에서 무료로 벤까지 선물받아 배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옳게 된 되팔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시장의 원리이겠지만 적어도 남들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마저 뺏어간 후 싹쓸이 후에 세금까지 안 내가면서 장사하는 되팔렘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